손자병법에는 전투는 치러지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전 설득은 설득 전에 이미 환경과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즉, 설득하기 전 오프너주의 집중으로 환경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성사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초전 설득의 노하우를 9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설득의 심리학의 6가지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책을 7분 만에 끝낸다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큰 숫자 스킬입니다. 즉, 사업할 때마다 비용 청구 관련해서 자꾸 클레임이 들어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프로젝트에 1억을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라고 농담을 던졌더니 그 이후 5천만 원짜리 비용 청구에 아무도 클레임을 걸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17보단 97 이름을 다는 게 더 매출이 좋았고, 크거나 작은 숫자를 적게 한 후 초콜릿 가격 물어보니 큰 숫자를 적은 쪽이 더 초콜릿 가격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헐 대박, 큰 숫자만 적어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다니. 뭐든 큰 숫자를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네. 두 번째, 물건의 이미지를 활용한 신뢰 이미지 얻기입니다. 계약 성사율이 높은 한 영업사원의 비밀 스킬입니다. 일부러 중요 문서를 놓고 온 척하고 가지고 온다면서 고객에게 문키를 받아내는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고객은 키를 줌으로써 그 영업사원을 키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즉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계약 성사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건 좀 사기인 듯. 멘탈리스트 미드인 줄. 세 번째, 사전 질문의 힘입니다. 사전 질문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만족스럽습니까? 와, 만족스럽습니까? 의 질문 중 어디가 불만족 지수가 높을까요?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럽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쪽이 더 높습니다. 375%나 말이죠. 그래서 자사의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불만족스럽습니까? 라는 질문은 피해야죠. 노련한 사이비 종교는 당신은 불행합니까? 불행하다면 바꾸고 싶으시죠? 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입니다. 남을 잘 돕는 사람이죠? 라고 먼저 질문 후 설문을 했을 때 응답률 29%에서 77%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청량음료 시음의 이메일 수집 역시 자신은 도전적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하나로 33%에서 75.7%까지 올라갑니다. 유명한 강의 길이를 물으니 길게 그린 사람이 더 길게 추정합니다. 앞에 사전 질문이 이런 힘을 발휘하다니 대박. 네 번째, 언론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은근히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언론이 어느 곳에 집중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휘둘립니다. 9.11 테러 사건쯤에는 테러 사건 중 9.11 사건이 테러 사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60% 이상 응답하다가 그 전후 3개월만 지나도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타이레놀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제조번호 2880-1910이라고 발표되었을 때 복권이 이 번호로 구입을 많이 하였습니다. 즉, 언론의 반복 다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휘둘립니다. 이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뉴스를 봐야 한다니깐. 다섯 번째, 느끼도록 사전 작업입니다. 따뜻한 음료를 주면 상대는 그 사람을 따뜻한 사람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깐부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메뉴 구단의 명장 퍼거슨도 사무실에 걸어둔 사진은 11명의 크레인에서 작업하던 인부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메뉴 모든 선수가 면담을 올 때 이 사진을 보게 됩니다. 신중한 평가를 유도하고 싶을 때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사진 보여주면 됩니다. 아주 인기 있는 제품 선택하게 하고 싶으면 충동적인 공포영화를 보여주면 됩니다. 성취욕을 강조하고 싶다면 경주에서 우승하는 사람 사진을 보여줍니다. 매장에서 프랑스 샹송음악이 나오면 프랑스 와인의 매출이 더 높았습니다. 만약 가구의 컨셉이 안락함이라면 구름 사진을, 가성비 가구라면 돈 사진을 홈페이지 배경화면으로 까는 것입니다. 나도 내 사무실, 내 홈피에 어떤 배경음악을 깔지 고민해봐야겠다. 여섯 번째, 직접 상관 있게 하라, 입니다. 직접 쓰게 합니다. 너, 당신의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병원 예약일을 종이를 주고 직접 적게 하니 병원 예약 노쇼율이 떨어졌습니다. 너, 당신이라는 말처럼 자기 관련성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의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라는 말보다 직접 연관성 있게 말이죠. 직접적으로 와닿는 너 당신이라는 단어. 대공감? 일곱 번째, 궁금하게 하라, 입니다. 어떤 광고를 가장 잘 기억할까요? 어떤 수업에 학생들이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궁금한 퍼즐을 내고 끝날 때 알려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끝나기 56초 전 잠시 일부러 멈춘 광고가 제일 잘 기억합니다. 뇌가 다음 상황을 궁금했던 적이 있어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죠. 퍼즐이 얼마나 궁금했길래 그게 더 궁금하네. 여덟 번째, 은유하라입니다. 은유가 중요합니다. 사망보험금 관련 광고에서 단순히 사망 이런 표현보다 당신이 퇴장할 때 당신의 생명보험금이 입장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소유되었던 적이 있는 차라고 바꿔서 표현합니다. 최종이 죽음처럼 느껴지니 최종 목적지를 그냥 목적지라고 항공사에서 바꾼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퇴장할 때라는 말 너무 감동이네. 대박. 아홉 번째, 배려하라입니다. CIA의 사례입니다.
전쟁 관련한 부족장을 설득할 때 비아그라를 제공했습니다. 부족장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에 대한 고충을 알기 때문이죠. 아프간 전쟁의 핵심 인질 중요 간부도 배려로 설득하였습니다. 바로 설탕 없는 쿠키를 제공한 것입니다. 인질이 당뇨병에 걸린 것을 알고 CIA에서 배려한 것으로 마음을 연 것입니다. 설탕 없는 쿠키만으로 입을 그렇게 다물던 인질이 입을 열게 된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다 진짜. 가짜 배려는 오히려 위험하겠지. 여기까지 초전설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전설득이 끝나고 이제 좋은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6가지 설득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성입니다. 사탕 한 개만으로 팁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3% 올라갑니다. 그리고 2개 주면 14%까지 올라가죠. 근데 한 개 준 후 고객님의 매너에 감사해서 한 개 더 준다고 하면 23% 올라갑니다. 즉, 먼저 주는 상호성입니다. 두 번째, 호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가 나오는 광고를 본다면 그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서로 모르는 학생들끼리 그냥 토론하게 했을 때는 55% 정도의 협상률을 보이지만 서로 개인 신상을 알게 하는 시간만 잠깐 가져도 90%까지 올라갑니다. 호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증거입니다. 단순히 전기요금 내라고 할 게 아니라 매년 자신의 지역 몇백 명이 자동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호텔 수건 재사용률 늘리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할 게 아니라 장기 투숙객 75%의 고객이 습관을 재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라고 쓰면 됩니다. 무려 26% 증가합니다. 무엇이든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네 번째, 권위입니다. 한 회사는 중간에서 전화 연결을 할 때 15년차 부동산 전문가 A씨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약율 및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희귀성입니다. 콩고드 비행기 항공사가 실적 악화로 단종된다고 하니 갑자기 매진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없어지기 전에 타보려고 하는 희귀성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일관성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초전설득 9가지 노하우가 바로 자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큽니다. 친절한 사람이시죠?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했는데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득은 그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우리 사람이야 라는 점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연대성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다니엘 카너먼의 문구로 마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무엇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삶에 중요하지 않다. 감사합니다. 홀리메스 라이프젠의 마케팅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박. 진짜 7분에 끝냈어.